어서 오세요. 자, 채팅창에 출석 기록해 주세요. 채팅창에 출석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또 저하고 수업하는 소리 상태, 네트워크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 보시고 소리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출석 확인한 다음에 줌에서 나가 가지고 다시 기기를 껐다가 켜서 다시 들어오는 그런 것도 지금 이럴 때 점검하시자고요. 그리고 급히 입실해 가지고 놓친 거 있으면 다시 확인하시고. 자, 오늘 우리 8번째 수업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러분들 세계유산 준비하신 과제 다 올리도록 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순서를 정해서 발표하는 순서 오늘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네. 예훈아, 소리 끄자. 소리가 올라오네. 그리고 혹시 오늘까지 못 올린 선수들은 우리 나중에 추후 받을 테니까 만약 우리 발표가 모자라면 그 전에 받고 발표가 충분하면은 11주차 교육 프로젝트 받을 때 그 싹캠에 여러분들 내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틈틈이 제출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시 완성해서 늦더라도 제가 받을 테니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생각보다 우리 선수들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자, 비디오 아직 안 켠 선수들은 비디오 켜주시고요. 두 대로 들어온 선수들은 두 대로 들어왔다라고 알려주시고, 또 오늘 비디오를 켤 수 없는 특수한 이유가 있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게 개별 톡에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승규는 두 대로 들어왔습니다. 승규는 두 대로 들어왔고, 카메라가 안 켜져진다. 이건 좀 설득력이 없어요. 카메라가 안 켜진다.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벌써 8번째 수업을 하는데 카메라가 안 켜진다. 얘기는 좀 설득력이 없네요. 자, 5분입니다. 지금 들어온 선수들 지각 처리되지 않도록 지금 들어온 선수들은 빨리
채팅창에 출석 기록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한 세계유산에 대한 발표 수업으로다가 8, 9, 10 오늘부터 3주간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수업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 하나 먼저 공유하고 그런 다음에 순서를 정하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죠. 공유된 화면 보이시는가요? 네. 네. 글로벌 인재 포럼이라고 2020년도 그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매년 이제 이 가을에 진행하는 꽤 오래된 10수년 된 그런 행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쭉 그동안 매년 기회가 될 때마다 참여해 왔었고, 어, 그래도 우리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는 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동안에 이 행사는 감사하게도 무료로 참가 등록이 가능한 그런 행사였어요. 아주 세계적인 좋은 강사를 모시고 그 해에 아주 정말 트렌디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이 포럼을 늘 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더 플러스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전에는요 무료는 좋은데 시간을 내 가지고 이 포럼 장소에 반드시 물리적으로 참석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한테 소개를 해도 나도 대개 평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뭐 이렇게 행사가 있으니까 수업이랑 겹치면은 사실은 또 자료는 구할 수 있어서 참석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뜻만 있다면은 훨씬 더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찬스가 더 좋아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기억하세요. 글로벌 인재 포럼 2020 네이버 검색하게 되면은 이 사이트 찾을 수 있고요. 참가 신청하시고 또 프로그램 날짜별로 뭐가 진행되는지 봐가지고 이런 주제는 내 관심 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AI와 인간 요즘 시대 우리 대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포럼은 11월 달에 있지만은 이제 등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한 것을 한번 보세요. 나한테 맞는 것인지 내가 이 시간을 쓸만한 것인지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별로 관심이 안 가고 필요 없을 것 같아 판단한다면 참여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 클래스에 있는 33명의 모든 친구들이 이런 기회를 코치가 소개해 줬으니까 내가 한번 무슨 내용인지는 포럼 프로그램 그렇게 한 다음에 신청해서 한번 내가 필요한 요거 순서는 들어보자라는 다음에 참가 신청하세요. 나한테는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참가 안 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니까 진지하게 검토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Understand?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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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자, 그럼 이제 네.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우리 이제 오늘 발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고요. 발표 순서는 지난번에 교육 프로젝트 순서를 정했던 거하고 유사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왔던 방식이에요. 그죠? 넘버링. 첫 번째 발표할 친구, 첫 번째 이름을 올린 친구는 1, 여러분 학부 이승준. 그 다음에 그걸 보고 그 다음에 2, 3, 4, 5, 6, 7 이렇게 천천히 앞에 번호를 가지고 번호가 겹쳐서 올라온다 그러면 잠깐 멈춰가지고 번호를 수정한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3일 동안에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올려주세요. 1번 지원할 친구가 먼저 이름을 올려주세요. 근호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잘 진행이 되네요. 뜸도 오늘은 뜸도 들 들여도 되고.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아요. 아주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되고 있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해봤기 때문에 역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으네. 자, 이제 6번. 20명 이상의 선수들이 제출을 했으니까 저드 넘버링이 20번 이상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좋아요. 음, 8번. 어쩌면 뒷부분에 그 순서가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할지도 몰라요. 발표하기를 원치 않는 친구들은 그걸 원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욕심을 내보면은 내가 이런 기회에 발표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것도 나한테는 좋은 경험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번호를 빨리 앞부분에 올려가지고 3일 중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9번. 20분까지 가려면 생각보다 처음 1, 2, 3 뭐 이거는 굉장히 다른 클래스에 비해서 진도가 빨리 나갔고 이 중2 때에서 눈치 싸움이 아주 심한 것 같은데. 9번. 예훈이는 앞에서처럼 학부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학부 없이 집어넣네. 자, 10번. 병서가 평상시에 수업에서 병석이는 아주 발표 잘하고 뭐 씩씩하게 참여하더만 이거 할 때는 굉장히 눈치 싸움 들어갔네. 병석이가 생각보다 실망스럽게.
아, 양보한 거예요. 양보했어? 그래. 역시 우리 병석이는 대인이십니다. 자, 우리 20번까지는 충분히 기록할 수 있어요. 자, 11번 올려주세요. 제출한 친구들은 다 이름 올려요. (11번)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여근호 근호야, 네가 있잖아, 링크 올린 거 싹 하면은 그 링크를 내가 이렇게 그 설명하는 부분에 올려가지고 따올 수가 없어. 그래서 네가 근호 너는 정시에 그 낸 거는 맞으니까 그 링크를 갖다가 나 그 개인 네이버 메일 내가 그 백석톡에 올려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호는 그 링크를 갖다가 내 메일에도 다시 한번 뭐 보내주세요. 개인톡으로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그 링크를 따놓을 테니까.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11번이 둘이 겹쳤으니까 예진이가 정정해 주세요. 10이라고. 아니구나. 두 번 올렸구나. 됐어. 11번이 예진이가 모두에게 실수해가지고 모두에게 이렇게 올렸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12번 가자. 갑시다. 자, 이제 양보하지 말고 쭉쭉쭉 올립시다. 한 20명 가까이 우리 냈으니까 올리자. 12번 올려주세요. 다른 친구한테 양보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름 올려주세요. 제출한 선수들은 반드시. 제출한 선수들은 이름 올려주세요. 네. 13. 음. 14. 가연이도 올릴 때 학부 이름 올리라고 하니 잠깐 깜빡깜빡하지, 그지? 앞에 다 올라온 거 보면은 학부 해가지고 다 이름 올리는 거 봤잖아. 자, 14. 14. 왜 또 비디오들을 다 껐어? 비디오는 다 켜고 나한테 설명한 친구들만 빼놓고 다 비디오 켜세요. 그리고 이름도 올려주시고. 14. 다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제출한 친구들은 일단 발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이름 올려서 우리 한 20분까지는 우리 다 진행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합시다. 14번 올려주세요. 이름 안 올린 선수들은 다 일단 올려주세요, 이름을. 음.
좋아. 16. 예영이 잘했어요. 17. 자, 주저하지 말고 이제 그 제출한 친구 이제 몇 명 안 남았으니까 다 이름 올려서 내가 잠시 뒤에 제출한 선수들 명단 다 보여줄 거거든. 확인할 거야.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코치가 내 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으면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건 내가 확인할 거예요. 확인한다. 확인해가지고 거기 이름 올린 친구들은 내가 다 냈느냐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명단 이름 올립시다. 18. 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 이름 올리세요. 제출한 선수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받아보고 일단 그 과제에 대한 평가는 3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18명의 이름을 올린 친구가 다 발표할 수도 있고 발표할 수도 없고 우리 수업 진행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충분한 토론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는 발표를 했다 안 했다는 평가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세계유산 그 과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성적평가는 그 범위 안에서 하겠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발표의 시간, 토론의 시간은 우리 그 배움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발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오해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8번까지 이름을 올렸고요. 우리 제출한 선수들 제가 받은 파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올라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클래스에서는 정말 제출한 선수 한 선수의 것을 제가 누락을 한 적도 있었고 제출했다고 생각했는데 제출이 안 된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글씨는 작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자, 내가 제출한 세계유산 과제가 잘 이걸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걸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하니까 여기에 착오 없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조현준 이름 올렸냐? 조현준. 천승호 이름 올렸냐? 천승호. 예, 이름 올렸어? 아니요. 빨리 올려. 그 다음 번호로. 악착까지 그냥 안 하지. 내가 쪽집게처럼 딱 보니까 이름이 좀 안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의 이름들이 딱 보이네. 내가 쪽집게예요, 쪽집게. 여기 이름 올려온 친구 중에서 아직 이름 안 올렸으면 저기에다 빨리 이름 올려주세요. 김태한, 태한이도 이름 올렸니? 김태한.
자,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코치님, 제가 제출했는데 제 파일 이름이 안 보여라고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진원근 이름 올렸니? 다들 결석했나? 하여간 이름 부른 친구들은 다 소리가 없네. 원근이도 이름 안 올린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승규랑 태안이 같은 경우 봐봐. 우리가 이렇게 파일 이름을 이렇게 올리자고 했는데 그렇게 올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이런 실수는 이제쯤이면 실수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친구들 낸 거 보세요. 그죠? 매뉴얼대로 올렸잖아요. 이런 실수는 작은 실수지만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매뉴얼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근호가 1번 타자야. 그죠? 근호가 1번 타자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준비해 주세요. 여근호, 김지훈, 김지환, 엄지우 이런 순서로 우리 그럼 세계유산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어놨으니까 근호 공유해가지고 이제 발표 시작해 보세요. 혹시 보이시나요? 잠깐만, 지금 공유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잠깐만.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문화사 이번 세계유산 프로젝트를 준비한 기독교 학부 여근호입니다. 저는 시라카미 산치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발표 대상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한신아파트 노인정에 계신 노인분들과 그분의 자녀들 상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일본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 2일차 지금 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일차 같은 경우에는 시라카미 산치에서 트레킹을 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상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프로그램 내용은 시라카미 산치에서 트레킹과 시집기 그리고 산책 사진 찍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주변에 있는 온천 호텔에서 휴양을 즐기면서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이 저희의 일정입니다. 먼저 힐링 프로그램의 이유는 60대에서 7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과 부모님과의 사별로 인하여 많은 삶의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라카미 산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시라카미 산치의 경우 일본 아오모리현 남서부에 있는 아키타현 북서부까지 펼쳐진 13만 헥타르에 달하는 광대한 산지대입니다. 사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원시적인 너도 밤나무의 천연림은 동아시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다양한 식물이 생육하여 있고 반달가슴곰이나 일본 원숭이 같은 많은 동식물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3년 12월 카고시마현의 아쿠시마와 함께 일본에서 처음으로 세계 자연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등재에 조금 다른 이유도 있으면 중앙에는 일본의 마지막 원시인 너도 밤나무 숲이 자리 잡고 있어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록 등재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동수단 같은 경우에는 그날 당일 히로시마 쪽 공항에서 내려서 가까운 렌터카에서 차를 렌트한 후 도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101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서쪽과 북쪽 해안을 따라서 히로시마 산치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변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서 인기 있는 통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11월 말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는 접근이 통제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가시는 분들께서는 이 도로를 이용하실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번 도로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부터 4월 달까지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이용하실 수 없고요. 그리고 317번 도로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입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먼저 이 먼저 도호쿠 지역 산림관리소에서 저희가 먼저 문의를 해서 그 후 죄송합니다. 관광 안내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절차를 확인 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라카미 산시를 트레킹한 후 사진을 찍은 후 도시락으로 간단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휴식을 하며 자신이 찍은 사진에 어울리는 시를 찍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시 사자성어를 지은 후 직원에게 제출하면 직원은 그것을 정리하여서 포토샵과 사진 그리고 시 사자성어를 예쁘게 편집하여 귀국하였을 때 프리팅 후 코팅을 한 사진과 사진을 제공하며 SNS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카톡 아니면은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예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은 후 자신이 원하는 식의 어구를 이런 식으로 넣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 홍보부 직원분께서 휴가를 가서 지금 급하게 만든 거라서 지금 퀄리티가 많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조금 이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레킹 후 일정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아키타 현에서는 온천 호텔에서 온천욕을 즐기며 트레킹의 필요를 해소하여 다음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숙소는 아직 예정이지만 가장 유력한 숙소 후보 중 하나입니다. 이름은 아트호텔 히로사키 시티로 삼성급 호텔이고 최저가는 79,139원입니다. 평점은 3.9점으로서 매우 무난한 숙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히로사키 기차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이 편안한 호텔은 5층 불교탑인 사이쇼인 사원에서 2km, 히로사키 성과 정원에서 3km 거리에 있어 다음날 이 두 곳을 방문할 일정 외에 매우 안성맞춤인 숙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근호가 우리 3주간의 일정에서 가장 1번 타자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자, 사실 저도 우리 세계문화사 이 수업을 여러 해 진행해 왔지만은 시라카미 산치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유산에 대한 소개를 근호를 통해서 오늘 만나보게 되는데요. 우리 3주 동안에는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 마음껏 여행을 함께 다녀봐요. 우리 친구들의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여행지들, 문화유산지들을 만나보는 즐겁고 유익한 수업을 가졌으면 하는데, 자, 근호의 발표를 보면서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지점들을 좀 토론하고 싶고 묻고 싶고 또 지적하고 싶은지 상의하고 싶은지 그런 얘기들 한번 우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그동안 좀 소극적이었던 친구들에게 기회를 먼저 주기 위해서요. 오늘 8주차까지 수업에서 한 번도 손을 들고 발표하지 않은 선수들 가운데 먼저 오늘 좀 발표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던 선수들 가운데. 대단히 학구적이지 않더라도 뭐 이런 재미있는 정보 혹은 또 이런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된 그런 지점들, 근호의 발표를 통해서 봤던 어떤 장점들, 좀 이렇게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 그리고 또 근호의 발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었더라면 훨씬 더 좋은 프로젝트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또 보태고 싶은 이야기들 다 가능한데 누가 그런 얘기 좀 해볼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발표 안 했던 친구들 중에서.
경성학부 이수연 발표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저 여기에서 그 카카오톡 그 사진을 찍어서 어떤 문구라든지 그런 거를 적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게 그 60대 이게 프로그램이 60대, 70대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분들이 특히나 약간 카카오톡 그 프로필 사진이나 다른 사람한테 막 추석이나 그런 명절에 어떤 사진을 보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뭔가를 적어서 주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게 되게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나도 수현이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상상력, 창의성, 그 다음에 현실 사실성, 진짜 하는 것처럼 준비해 봐야 돼요. 진짜.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만들수록 여러분들이 진짜 교육 프로젝트를 하고 진짜 이 세계유산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과제가 될 텐데 수현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디테일, 근어가 그리고 수현이 생각할 때 정말 70대 그분들한테는 여행의 결과물로서 이런 선물들이 정말로 도움이 되고 활용이 클 것 같은데 그런 디테일을 이 발표 속에 포함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라는 얘기 아주 좋은 지적, 구체적인 지적. 또 아직까지 한 번도 발표 안 했던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발표하니까 이렇게 잘하는구먼 이런 잠재력을 가진 많은 친구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또 용기를 내서 한 번도 발표 안 했던 친구들 중에서 기독교학부 김상호 네, 발표하겠습니다. 상호. 네, 좋아요.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이걸 진행을 하신다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은 되게 굉장히 대외적으로 좀 사이가 안 좋은데 이게 과연 이 어머님들이 이 자식들이 또 보내주실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냥 네, 즐겁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즐겁게 여쭤보는 건 난 너무 좋아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대부분 제가 또 상담 필드 쪽으로 나가갔을 때 대략 2025년쯤 사용할 프로젝트로 제가 예상을 하여서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때쯤이라면은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많이 수그라들어서 다시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하여서 일본으로 선택한 이유도 하나까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마침 상호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 군사적으로 주변 국가 우리가 예민해져 있었을 때 오히려 의식 있는 사람들, 특별히 민간 부분에서, 특별히 문화 영역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치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경색될 때 더 적극적으로 교류의 물꼬를 닫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2025년도에는 당연히 좋아져야 될 2025년도에도 양국이 뻣뻣한 관계에 약간 아주 심한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은 나는 근호에게 붙어가고 싶어. 그 프로젝트를 더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서로가 불편한 그래서 그 좋은 경험들을 통해서 일본 쪽도 한국 쪽도 정치인들은 흔한 말로 그렇게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가 양국을 불편하게 만들지만은 사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한국 땅에 사는 보통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교류에 대한 이런 좋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구나. 이런 경험들이 한국에서도 필요하고 일본에서도 필요할 수 있거든, 사실은. 근데 정말 유쾌한 질문이어서 상호 아주 좋았어. 또 자, 그러면 우리 한 번도 질문하지 않은 친구들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혹시 근호의 발표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 친구 발표해 보세요. 경상학부 김지훈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훈이.
아까 그 101번, 28번, 317번 도로가 뭐 11월 달부터 살짝 통제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통제 기간이 각각 다르던데 그 이유가 혹시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산치 같은 경우에는 산에 있다 보니까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되게 눈 같은 게 내리다 보니까 도로가 통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도가 또 아키타현이다 보니까 눈이 많이 내려서 도로가 통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의 높이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의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 그 겨울의 기간이 더 긴 지역, 더 어려운 지역의 차이에 따라서 그게 겨울 통제가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바로 근호가 얘기하는 거죠. 그런 지역적인 차이인 거예요. 또 경상북 김지환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 이제 컨텐츠나 다 잘 짜셨는데 그 일본 그 소개하신 데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아까 여행 일정이 좀 PPT에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보기 편하게 요약 정리만 하면 완벽하실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 근호 잘 담아두고 또 한두 친구 더 있으면 한두 친구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근호가 그런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혹은 또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한 또 본인의 직접 답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두 친구 또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묻고 싶은 거 아니면 뭐 개인적인 관심? 자, 오케이. 그러면 근호가 방금 전에 우리 친구들의 얘기 다 종합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평. 내가 정말 이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자신 있게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또 좀 더 내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좀 보완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뭐 이런 자평 얘기. 자평하기 전에 친구들의 얘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고. 먼저 방금 전에 피드백 해주신 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3박 4일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지금 1일차, 3일차, 4일차에도 생각을 일단 구상을 잡아놓다 보니까 조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게 많이 느껴졌었고 준비를 하면서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있지만 그 유산 중에서도 좀 더 고객분들께 제가 제공할 수 있게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프로그램을 짜봤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그것을 좀 맞추기가 힘들다는 것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근호가 생각할 때 내 발표의 강점. 미흡한 점은 좀 들었으니까 내 발표에 내가 생각할 때 강점. 내가 열심히 한 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분들의 니즈에 굉장히 열심히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희 할머니께서도 70대시다 보니까 할머니께서 요즘 카카오톡을 하시다 보니까 사진 같은 거를 이제 보내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아이디어를 좀 따가지고 조금 더 자식분들과 아니면 손자 손녀분들께 좀 더 이야기거리를 좀 더 만들어 드리고 싶었다.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취향에 잘 적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유, 그 얘기 안 했더라면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절대적으로 놓칠 뻔했네. 근호의 옆에 70대 할머니가 계시고 할머니가 최근에 카카오톡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요거 내가 지금 이 과제에 접목해가지고 하면은 꽤 유의미한 프로젝트 수행이 가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잘 좀 진지하게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앞으로 많은 것을 배워야 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을 또 경험한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뭔가 과제라는 사람은 다 개별적으로 뭐 이 과목은 이렇게 하고 막 머리를 쥐어짜면 개별적으로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대학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연결을 잘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관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근호는 우리
세계문화사잖아. 세계문화사하고 할머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전혀 상관없잖아. 상관없잖아. 근데 그걸 상관 있게 연결해내는 게 이게 차별성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의 그런 현장, 그리고 그녀는 그걸 관찰할 만큼 또 그런 관계 이런 것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 프로젝트에서 그런 노인 복지 차원에서의 여행 프로그램, 그러면서 그것이 유산이 들어간 문화적 역사적으로도 고품격, 뭔가 여행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 뭐 정말 별의별 싸구려 여행 같은 그런 무의미한 여행도 있지만은 굉장히 유의미한 여행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 할머니 이야기에서 우리 세계 문화사까지 연결해가지고 하는 요런 접근 방법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21세기에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창의성일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근호가 아까 지한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보완할 부분들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읽어서 준비했다라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강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더 저 강점이 맞구나 내가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수 지훈이 출동해 주세요.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학부 김지훈입니다. 제가 준비한 프로젝트는 저는 세계 문화유산이랑 공포 게임을 한번 이렇게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에 앞서서 좀 공포 게임이다 보니까 PPT 분위기가 좀 기괴스럽고 공포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발표니까 뭐 보지 말라고는 못 드리겠고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쪽 눈만 시작합니다. 가리라고 그럴까? 한쪽 눈 두 눈으로 보지 말고. 네, 그렇게 엄청 무서운 장면은 안 나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게임의 이름은 플롯입니다. 플롯이라는 것은 독일어로 도망이라는 뜻입니다. 켈른 대성당에서의 생존 공포 게임이고 지금 시작합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뭐 목차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줄거리부터 소개해 드려야겠죠. 이제 제가 더빙을 할 텐데 좀 오글거려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정체불명의 장소였다. 이곳은 어디인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누가 보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곳에서 정체불명의 존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다.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어째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대로 손을 놓고 당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해서든 탈출해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과연 당신은 비밀을 파헤치며 이곳을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가 줄거리입니다. 게임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은 감시자, 아까 말했던 그 사람이 아닌 정체불명의 존재들을 피해서 단서를 찾아서 탈출하는 생존형 공포 게임입니다. 당신은 독일 켈른에 있는 높이 157.38m인 157.38m인 세계에서 이제 세 번째로 큰 고딕 양식의 거대한 켈른 주교자 성당에 갇혔습니다. 출구는 총 3군데입니다. 동쪽 현관을 제외한 서쪽, 남쪽, 북쪽 쭉 한 군데인데 어느 곳이 출구인지는 모릅니다. 출구에는 당연히 당신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감시자가 있을 거고요. 단서들은 주로 이제 주요 장소나 설치물 근처에 있습니다. 설치물이라 하면은 이곳에서 중요한 중앙 제대에 있는 동방박사의 유물함, 성 베드로의 종, 여기 뒤에서 자세히 다룰 거지만 이런 것이 있고요. 역시나 이런 단서들 주변에도 감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쉽게 단서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좀 어둡게 나왔는데 중앙제대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게 동방박사의 유물함이고요. 네, 중앙제대는 이제 켈릉 대성당 중앙제대는 이제 1322년 9월 27일에 만들어졌고요.
뭐 세계에서 가장 크고 널리 알려진 기독교 제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가 아까 말했던 이제 현관인데 현관 중에서도 서쪽 현관입니다. 실제로는 여기가 이제 주로 다니는 그 주 현관이고요. 어, 이 서쪽 현관만 해도 세 개의 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동방박사 현관, 오른쪽에 베드로 현관 이렇게 이름이 있고요. 가운데 문은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뭐 효과도 있고요. 문이 아직 열려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게임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맵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감시자들을 피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감시자가 있죠. 그 감시자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머리 화분 속에 자신의 머리가 있고 머리는 화분입니다. 그 머리랑 화분의 위치가 뒤바뀐 겁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남자는 분재남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시자가 당신을 보면은 이렇게 당신의 위치가 발각되었다는 경고문이 뜹니다. 하지만 지금 주인공은 무기가 없으니까 도망을 쳐야 합니다. 이곳은 신랑입니다. 예배당인데 중앙회랑의 가장 이제 큰 중심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긴 의자가 이렇게 넓이한 걸로 봐서는 예배자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시자가 당신의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을 하네요. 하지만 그녀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당신을 죽이려는 감시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주인공 앞쪽에 보이는 게 오르간입니다. 북쪽 잉랑의 동쪽 벽면으로 비교적 이제 적은 높이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잉랑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치 않으실 텐데 아까 여기 말했던 예배당, 신랑과 이제 직각으로 교차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전기 기압식으로 작동하는 오르간이고요. 오르간이란 게 이제 파이프 속에 공기가 들어가서 소리가 나는 건데 이걸 전기 기압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게임 방법 두 번째, 숨겨진 단서들을 찾으십시오. 아까 말했던 성 베드로의 종입니다. 1922년에 만들어졌고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진자 운동을 하는 서양식 종입니다. 진자 운동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운동하는 건데 가운데 있는 그 추가 이게 양쪽으로 움직이면서 종을 친다는 거겠죠. 무게 24톤의 종으로 이제 대성당에는 또 11개의 종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크고 무겁습니다. 이렇게 조사하기가 뜨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조사하기 이렇게 단서들이 있는 곳엔 이렇게 조사하기라는 키가 활성화가 됩니다. 네, 이것은 바이에른 창문입니다. 스테인글라스인데 1842년 바이에른의 왕 루이비트 1세가 기증한 창문으로 1848년에 창틀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성 요한의 세례자와 카를 대제 4명의 복음사가 등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조사하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편지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네, 뭐 정보들이 있는 거죠. 이곳에 이 성당에 1996년에 유네스코 유럽의 고딕 건축 걸작으로서 등록이 되었고요. 1차 건설기와 2차 건설기를 거쳐서 1248년부터 1880년까지 총 632년에 걸쳐서 제작이 되었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쾰른 공습이라 하죠. 쾰른이라는 독일의 도시가 진짜 거의 많이 파괴되는데 그때 이 대성당도 많이 파괴가 돼서 1956년 긴급 복원 작업으로 복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산성비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환경 오염적인 문제들 때문에 뭐 암석이 좀 부식이 된다던가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뭐 성당 건축 조합이 성당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부수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네, 컨셉 아트북인데 뭐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 지하 무덤으로 내려가는 계단인데 이렇게 크리처가 있고 주인공은 숨어서 장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아까 말했던 석관 같은 거, 석관에도 당연히 감시자들이 있겠죠. 감시자들도 되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공략법도 따로 있는데 이거는 너무 길어지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개발 중인 게임에 있는 아트북을 제가 차용해 온 거고요.
네, 이것은 출처입니다. 네, 끝으로 이제 당연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셉 아트북을 제작을 하진 않았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눈여겨보던 개발이 좀 중지된 게임인데 무당벌레 해라고 거기서 발췌해온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좀 제작을 하면서 물론 시간도 많이 들었고 좀 힘들기도 했지만 저조차 좀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공포 게임이란 요소와 발표 자료를 합쳐서 만든다는 게, 이 콜라보 한다는 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재밌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발표가 무엇인지 좀 알게 되었고요. 어,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주세요. 저 경상학부 김지환 발표하겠습니다. 네, 지환이. 저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만드신 것 같아서 특별한 그 피드백 드릴 게 생각이 안 나고 되게 창의적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싶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만 더 푸시해 볼게요, 지원아. 지훈의 네. 이 특성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아마 느꼈을 텐데 거기까지 느꼈다라고 하면 우리가 끝나지 말고, 우리는 세미나잖아, 토론식 수업인데, 그러면 무엇이, 그냥 추정해 보는 거야. 무엇이 저 발표자 지훈이라는 저 친구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이런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이렇게 발표할 수 있었을까? 혹시 상상 추정해 본다, 나름대로. 지훈이가. 제 생각에 보통 이런 세계유산 소개하는 발표면 보통 관광 프로그램이나 흔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 다 학생들이 듣는 거여서 이제 게임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듣기도 쉽고, 아무래도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발표해서 더 창의적으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훨씬 더, 그지? 이 얘기를 내가 물어가지고 하면서 아마 지훈이도 내가 왜 이걸 창의적으로 느끼는가에 대해서 좀 더 정리가 되었을 거야. 이것이 토론식 수업의 굉장히 중요한 묘미고,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그런 훈련을 해야 돼. 내가 여러분한테 거듭 얘기하죠. 우리 수업에서 어떤 면에서 답이 맞느냐 틀리느냐, 맞았다 틀렸다라고 하는,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테스트와 그런 식으로의 토론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중요하지.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나는 지금 그런 이론을, 주장을,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 이유까지 생각하면서 자꾸만 내 주장이 이런 근거에서 내가 발표를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 세계 문화사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 힘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무언가 각자의 글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내 의사를 굉장히 설득 있게 뭔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힘은 앞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좋았어요. 또 어떤 질문? 사복의 황제는 발표해도 되십니까? 네. 일단 그 세계유산 프로젝트를 제 게임에 접목시켰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혹시 그 게임 회사에서 다른 유명한 다른 게임들은 없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신 건가요, 혹시 게임에 대한? 제가 차용한 레이디 오브 버그, 그러니까 무당벌레 해라는 게임의 회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이 게임이 그 개발이 하다가 중지가 됐습니다. 회사를 못 구해가지고 개발자가.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든 좀 게임으로 살려보고 싶다는 그 일념에 이렇게 제 프로젝트로 승화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무당벌레회라고 하는 그 단체는 아직 그 런칭이 안 되고 있는 요 게임 말고 이미 런칭된 다른 게임은 없다는 얘기네요. 네네, 이 무당벌레 해라는 게 이 게임 이름이고요. 그 개발자가 개발까지 한 게임 이름이고, 근데 이게 그 상용화 되지가 못했습니다. 게임이 이제 개발하는 회사를 못 구해가지고 음, 만들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러면 그 개발자 개인이든 그룹이든 그 개발자가 요거 말고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다른 게임은 없는가요? 아, 네네. 이게 첫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 개발자의. 오케이. 또, 관광 선유리입니다. 음,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 자신이 좋아서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셔서 되게 이해가 바탕으로 잘 이해를 하면서 이제 발표를 하시니까 자신감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이제 질문할 점은 발표자께서 이 장소를 왜 선정했는지 그 많은 곳 중에서 그게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한꺼번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딱 저희한테 던져주셨을 때 그냥 바로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재미없게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따분할 수도 있는 주제지만 이걸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항목이랑 접목을 시켜서 발표하면은 좀 더 이제 듣는 분들한테 와닿지 않을까 해서 이 장소를 선정한 이유는 공포 게임의 분위기에 맞는 좀 어둡고 그러면서 좀 넓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의미까지 이제 갖추어져 있는 그런 장소로 굉장히 적합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맞아. 공포의 장소로 적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유림이가 궁금했던 거, 이런 궁금증이 우리 크리에이션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지훈이가 지금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저 친구의 발표는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의 원인과 이유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고, 그 하고 싶은 공부는 사실 힘들었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우리 공부 다 사실은 힘들고 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자기가 즐겁게 하는 공부는 그냥 해야 되는 공부보다 사실은 수고가 더 많았을 것 같아. 그죠? 우리가 딱 봐도 이게 굉장히 수고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수고니까는 그거는 수고만이 아니라 교체가 됩니다. 수고도 있지만은 그 속에는 굉장히 큰 즐거움, 재미가 있었고, 그 재미는 또 이 발표에 뭔가 힘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발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훈이 역시도 얘기죠. 이렇게도 정말 공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체험을 본인이 했다. 너무 난 감사한 얘기. 그리고 이 얘기는 지훈이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헤어지기 전에 남아 있잖아요. 그 실험은 계속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열고 한번 나도 한번 저런 실험 남은 시간 중에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좀 생각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또 네, 어문학부 송병석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게임 중에서 뭐 정말 이런 공포 게임이 많이 있는데 뭐 파라오의 저주 이런 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어찌 보면 문화유산을 알릴 수 있는 정말 하나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컨텐츠를 이제 문화유산별로 한 개 한 개 이제 맵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여기 뭐 이집트 피라미드 깨면 뭐 다음 이번에 퀼른 대성당으로 넘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게임으로 개발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지훈이든 병석이든 아니면은 또 이런 얘기를 그런 관심 있는 친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생각이든 다 괜찮아요. 사실 우리 역사 문화 그러면은 그냥 그 어떤 전형화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본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병석이 구체적으로 이거 확장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이런 지점들이 사실은 창의성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뻔한 진부한 틀에서 새로운 생각을 우리가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너무 좋은 피드백이에요. 해보세요. 또 ICT 김동욱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간단한 질문인데, 저도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그러는데 이 PPT에는 안 나타나 있거든요. 혹시 주인공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스포일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직접 게임 플레이하시고, 네, 결말은 또 플레이어들이 만드는 거니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우리 지훈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네. 그렇지. 정말 프로페셔널한 답을 한 것 같아. 또 다른 지점에 어떤 얘기가 있을까? 자, 그럼 우리 지훈이 한번 이제 친구들 모든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참고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것, 클리어하게 답을 줬으니까 자평을 한번 들어봐요. 나름대로 내 발표의 강점, 그리고 또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 자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강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PPT를 만들고 준비하면서 대본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발표하는데 굉장히 저번 발표 때보다 버벅임도 없었던 것 같고, 이제 또 자신감 있게 발표를 했다는 평을 많이 들어서 제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하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어, 이제 게임이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세계유산이라는 그 수업에 발표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내용을 담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사실상 많이 못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두 개 좀 병행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넣을 수 있을 만큼 넣었는데,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음. 지훈이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나는 봤었을 때 사실 게임으로다가 확 들어가게 되면 지훈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세계유산 쪽에 우리가 또 공부로서도 접근한 원래 의도, 그것이 조금은 약화되는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날 수도 있는데 지훈이 같은 경우는 정말로 게임에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그 방해자가 찾아오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 유산이 가지고 있는 각 지점들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 따로 놀지 않고 같이, 물론 지훈이의 욕심껏에는 더 담았으면 하지만 또 우리 제한된 시간이 있고 제한된 어떤 이 프로젝트의 어떤 제한된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범위 안에서는 나는 굉장히 그 학구성 역시도 이 게임을 디자인하면서 세계유산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결코 부족함이 없었다는 생각.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놀랐어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사실적으로 발표한 보기 드문, 정말 보기 드문 아주 신선한 접근의 작품을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금 시간이 10시 8분인데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10시 18분에 다시 잠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요. 자, 두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지환이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죠. 그 다음에는 배시은, 그 다음에 이순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환이 준비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다음 발표할 선수들은 다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만약 지환이가 시간이 걸린다면은 코치님 죄송한데 다음 준비하고서 다음 발표를 해도 될까요? 준비하고 다음 발표합시다. 그럼 네 번째 죄송합니다. 이 공유를 풀어 주시고요. 네. 공유를 종료해 주세요. 예. 네. 자, 그다음 발표자가 그럼 진행해 주세요. 우리 지우, 엄지우. 교수님 혹시 들리시나요? 들려요. 제가 이게 화면이 소리가 안 나서 화면이 두 개인데 컴퓨터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계 무형유산인 레게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대상은 문화센터에 있는 중학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레게에 대해서 발표해 볼 건데요. 레게,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음소거 안 풀어도 같이 따라해 주세요. 좀 민망해서. 하나, 둘, 셋. 레게 어렵겠다. 에게 너무 쉽다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드럼 박사 주주쌤의 쿵치타치 드럼 교실입니다. 박수! 네. 목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1번, 알아보자 레게. 2번, 배워보자 레게. 3번, 연주하자 레게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드럼 박사 주주쌤이에요. 오늘 배워볼 리듬은 레게입니다. 여러분은 레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는 대로 말해보아요. 하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잘해주셨어요. 레게 머리, 연예인 하하, 반말리. 다 맞아요. 여러분이 말한 것들이 다 레게와 관련되어 있어요. 레게는 유네스코 무형유산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그럼 바로 레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초록이가 이렇게 발표를 준비해 왔어요. 레게 음악은 소외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다양한 성별, 인종, 종교, 집단 등의 문제들을 사회적 비판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지요. 하느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도 큰 특징이에요. 사랑과 인류의 불의에 대한 저항을 말하는 음악으로 레게 음악은 성장해 왔어요. 너무 잘했어요, 초록이. 노랑이도 준비를 해왔어요. 노랑이의 발표를 들어볼까요?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인 자메이카 서쪽에서 발달되었어요. 자메이카의 수도인 킹스턴에서 발달되었으며 구전되어 자메이카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북아메리카의 소울과 리듬 앤 블루스가 합쳐져서 발달되었어요. 블루스의 특징과 같이 레게 또한 선창과 후창이 특징이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계급, 성별 모든 것을 떠나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특징이에요. 노랑이도 너무 잘해왔어요. 빨강이도 준비해왔네요. 자, 자메이카 레게 음악은 식민지 시대를 경험한 여러 민족과 집단이 발달시킨 무형유산입니다. 레게 음악은 역사, 그들의 신년체계, 미래에 대한 소원과 희망 등을 전달하는 음악으로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왔다고 합니다. 다들 너무 훌륭해요. 드럼 박사 선생님만큼 똑똑하시네요. 그러면 오늘 배워보자 레게, 배워보자 레게입니다. 레게의 박자의 포인트는 2,4의 악센트가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들어보면 쿵짝쿵짝 하는 리듬으로 들려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배운 것처럼 이 리듬을 입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치치따, 치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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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보니까 잘 모르겠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쳐왔습니다. 아이고, 안 되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당황하지 마.
해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쳐왔어요. 다들 들어볼까요? 소리가 그러면 지우야, 혹시 그럴 때가 네. 있어. 공유를 풀어가지고 나갔다가 공유 다시 들어올 때 왼쪽 밑에 음을 사용할 것이 묻는 메뉴가 있어서 그걸 체크하고 들어오면 소리가 들려. 네, 잠시만요. 제 목소리가 두 번 반복되네요. 나갔다가 잠시만요. 공유를 풀어가지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서 그 체크바가 있으면 체크바 해가지고 오면은 그 음악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가 있을 거야, 아마. 네. 선생님이 잠깐 틀렸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디 있을까? 공유할 때 물어봐. 공유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 음을 할 네네. 것인지 물어보면 그걸 체크하고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사운드도 우리가 다 공유될 수 있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드럼 박사 주주 선생님 기다릴게요. 네네. 자, 기다리는 동안에 자,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끼가 있는 선수들을 갖다가 한 색깔 네 가지 중에 하나의 답을 하는 그런 수업으로 가르치고 정형화시킨다는 게 여러분 맞는 학습 방법이에요. 정말 엉뚱한 학습 방법이에요. 물론 여기서 처음 시작이니까 완성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길을 가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자신감 정도만이라도 우리의 이런 첫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신감을 얻고 여기서 헤어진다 해도 그건 대단히 멋진 수업이고 성공적인 수업이 아닐까요? 미래학습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길을 세워줘야 되고요. 사실은 이런 대학 4년을 통해서 내가 정말 뭘 잘할 수 있고 하는 걸 온갖 실험과 과제도 그런 기회로서 자꾸만 이렇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뭔가 내 모습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내 은사는 이렇게 하면 내가 재밌게 뭔가를 풀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은 멋진 우리 수업인데 극기가 지금 막 발산되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나는. 그러면 저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부분에 조금 잘 소리가 들으셨... 앞부분에 소리가 조금 나오다가 그 다음엔 잡음으로 가려져가지고 내 생각에는 드럼 박사 주주 선생님의 라이브로다가 그 음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이렇게 해주고 우리 따라 시켜보면은 오히려 그게 더 시간을 세이브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선생님이 선생님이 입드럼 장인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입드럼을 해보겠습니다. 1, 2, 3, 4 치치타 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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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치타 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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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치타 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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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치타 치타 따따따따따쿠 이렇게 멋있는 필인도 학생들과 함께 다음에는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해봤어요. 연주 어땠어요? 레게 음악? 다들 좋았나요? 네, 좋았던 걸로 알겠고, 오늘 레게에 대해 배우고 연주해보니 재밌지 않았나요? 이렇게 그냥 레게만 연주할 때랑 이렇게 배우고 연주를 해보는 게 더 우리한테 뭔가, 약간 내가 더 똑똑해진 것 같고, 뭔가
내 마음속에도 사랑과 평화가 이렇게 넘쳐나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레게 리듬을 활용해서 반말리의 How Many Times를 배워볼 거예요.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노래는 리슨, 리듬은 연습해가지고 드럼 박사 주주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음, 자, 우리 주주 선생님, 어제 즐거운 네. 수업 감사하고요. 자, 우리 친구들 피드백 한번 나눠볼까요? D형 이가연 발표하겠습니다. 네. 진짜 발표 듣자마자 딱 너무 놀랐던 게, 그러니까 앞에 분도 아이디어가 너무 참신하시고, 지금 현재 주주 선생님도 너무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제가 음속을 했지만 계속 네네 거리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 수업도 기대하겠습니다. 반말리의 How Many Times?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앞에 분들이 너무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요. 지금 교수님한테 제출했던 과제를 다시 제가 새롭게 다 뜯어가지고 고치고 싶은데, 정말, 가연이한테 다시 뜯어보고 싶다고 한다면 일단은 앞에 거에 제 기회는 모든 사람이 줄 수 없어. 그건 이제 우리의 룰이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다시 한번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뜯어보고 싶다고 한다면 안 말려요. 하고 싶다면 해가 나중에 늦게라도 다시 내면은 내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내가 보고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 가연이가 굉장히 지금 뭔가 대단하세요, 창의적이네요 했었을 때 특별히 이제 우리 주주 선생님의 이 창의성, 가연이에게 다시 묻는다면 가연이는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좀 어떻게 남다르게 나름대로 저 끼를 발산했을까에 대한 그 힘의 배경이 뭘까 추정해 본다면 가연이 나름대로. 아마, 이게 저희가 흔하게 정말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가르쳐야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새로운 문화에 어려워하지 않게, 그리고 또 즐겁게, 그리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게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과 배려, 그런 거를 가지면서 이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발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또 나 나름대로도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다면은 주주 선생님과 같은 이런 어떤 교육은 우리가 다 따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다시 얘기해가지고 있잖아. 주주 선생님은 정말 강점으로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어. 강점으로.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 음악 좋아하는 거, 문화예술. 그리고 또 어린이들 꽤 좋아할 것 같아. 뭐 그 포스가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새로 이 프로젝트 때문에 자기가 낯선 거 뭐 이렇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섣불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주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취향, 관심, 전공, 강점들을 다 모았어. 내가 거듭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믿으라고. 그냥 누구도 네가 좀 꽤 알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잘 들려주지 않았어. 네가 학생인 주제에 뭘 알아? 그냥 받아 적어. 대개는 내가 좀 약간 극단적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주눅 들려져 있을지도 몰라.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배워야 되는 건 100% 맞는 거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이만큼 어쨌든 학교에 앉아 있었으면 뭔가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작지 않고 가볍지 않다라는 걸 갖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찾아내기 시작해야 돼. 그리고 생각보다 학교밖에 경험한 거 없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또 인터넷 가지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있고. 주주 선생님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고 지훈이가 그걸 잘 보여줬어. 발휘되는 것은 게임이고 발휘되는 음악이었지만 있잖아. 이 친구들이 이 과제 때문에 새로 게임을 연구해가지고 여기까지 결과물을 내지 않았어. 나름대로 관심이 그쪽에 다 있었던 친구들이. 음악에 더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이. 게다가 이 친구는 주주 선생님 전공까지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얘기하지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게 누구도 그런 훈련을 시키지 않았으니까 다 갖고 있는데도 정장을 써먹지 못하는 거야. 연결하는 걸 모르니까. 근데 이 두 친구는 내가 표현은 강점으로 프로젝트를 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갖다가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4가지 포인트 4개 이미 있는 것을 갖다 1, 2, 3, 4 4가지를 연결하니까 그 결과물이 새롭고 정말 멋있어요라고 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그걸 가지고 있어. 어떤 친구들은 에이, 내가 뭘 가지고 있어요. 회의적인 친구들도 있지만 그게 미약하지만 가지고 있어. 경험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미약하지만 가지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먼저 그걸 믿어야 되고 기죽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걸 자꾸만 이제 첫 작품부터 훌륭할 수는 없잖아. 자꾸만 그걸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 시제품을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자꾸만 그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꽤 뭔가 새로운 여러분들만의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커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 대한 나의 믿음. 이건 상식과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믿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 교육에 있어서는. 근데 오늘 그런 것들이 아주 좀 잘 드러나서 나도 너무 좋아. 또 다른 피드백 있을까? 주주 선생님 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같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얘기가 조금은 더 나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또 여러분 느끼는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또 없을까? 사범 이해지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가 유아교육과라 모의 수업 많이 하는데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이렇게 막 신나게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저도 막 신날 정도로 되게 재밌게 해주셔서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고, 문화유산 주제 뭐 할지 생각했을 때 장소만 생각을 했는데 4개를 생각하신 것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맞아. 되게 일반적이지만 문화유산 하면은 되게 이제 예쁜 거, 또 나의 관심에서 뭐 이런 거 하는데, 문화유산이 유형유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4개와 같은 무형유산도 유네스코 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저것도 유산이었지라고 하는 그 그림을 펼쳐줬다는 거, 예지 말이 맞고요. 그거 역시도 내가 생각할 땐 강점으로 이 친구가 그 유산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강점으로. 마치 지훈이가 공포스러운 거, 그 중세 영화들 조금만 뭐 영화나 이렇게 소설 보면은 중세 성당들이 그 공포스러운 그런 장소로 나오는 작품들은 억수로 많으니까, 그게 지훈이가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그 선택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 마찬가지로 지우도 그랬을 것이고. 좋았어. 또 지우의 이 발표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강점 하나가 드러났었거든. 굉장히 중요한 강점 하나가. 그게 뭘까? 아니, 우리 계속 재밌게 얘기하자고. 갑자기 심각해지지 말고. 나 재밌는 질문 던진 거야. 뭐 학구적인 질문 던진 게 아니고. 네, 경상학부 김지훈입니다. 제가 좀 놀랐던 게, 비록 저희가 직접 이렇게 잘 듣지는 못했지만 직접 연주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 MP3 파일이. 그 부분에서 제가 정말 좀 허를 찔렸다고 해야 되나?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전공까지 하고 있으니까, 좋아하고 관심 있고 이걸 떠나서 전공까지 하고 있으면 그러한 역량은 사실은 또 비전공자라서 관심 있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지우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 예. 근데 또 예측 못했던 사복 이승규입니다. 승규. 레게 음악을 어떻게 접하셨나요, 조주쌤은? 선생님은 그러니까 음악을 다양히 많이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반말리를 알게 된 건 반말리 이어폰 중에서 반말리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걸 듣다가 보니까 애들이 이 사람 사실 아티스트래, 이래서 진짜 하면서 여러 음악을 듣다 보니까 반말리에 대해서 알고, 레게라는 음악이 맞아 있었지라면서 그것에 대해서 듣다가 레게 음악이 또 무형유산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이것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은,
지금 그 주주 선생 같은 경우는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어. 몇 차례. 소리를 준비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래서 다시 공유 풀어가지고 다시 들어가 보라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됐어. 그리고 MP3 또 여러 가지 했는데도 그 소리가 잡음도 나오고 잘 안 됐고 그래서 내가 그럼 직접 라이브로다가 그렇게라도 좀 시연해보자 하면서 모든 것들이 계속 몇 차례가 계속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어긋났으면 속상하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많은 청년들이 시나리오대로 안 되면 당황스러워가지고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위축이 일어나는데 까진 너무 뭐 어때 그러면 제가 라이브로 얘들아 해볼게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얘들이야 얘들 그 다단한 그 돌발 상황에도 우리 주주 선생님의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청년 대학생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았어. 이거 대단한 장점. 주주 선생님 이거 지우의 굉장히 큰 강점이더라. 네.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합니다. 계획대로 안 되고 위기 상황이 있는데 위기 대처 능력 정말 중요하거든. 이거는 내가 볼 때 지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친구인 것 같아. 지우는 지우를 사랑하는 친구인 것 같아. 우리가 다 이기적이지? 우리 다 이기적이야. 이기적인 얘기하고 자존감이 높은 거하고는 다른 얘기다, 여러분. 근데 내가 볼 때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대처하고 아까 우리 질문에서도 선생님은 그러면서 계속 그 선생님에 대한 몰입까지 우리를 계속 만나고 있어. 굉장히 프로페셔널이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형식을 배우라는 이런 자신감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끌어당겨 보려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아니 제가 잘하는 거 없는데 잘하는 거 없으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뭐가 걱정이야. 그러면서 우리 지우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한다면 뭐라도 정말 지우가 원하는 걸 재미있게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청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와 지지를 하고 싶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진지하게 특히 예술하는 사람 같은 게 지우는 너무 잘할 텐데 있잖아. 연습할 때 기가 막히게 연주 잘해. 근데 대회 나가가지고는 쫄아가지고 사실은 일상적으로는 충분히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대회 나가면 긴장만 하면은 그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지. 너무 잘하려고 하는 뭐 이런 욕심들도 그런 원인이 될 때가 상당히 많은데 지우 그 자신감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저는 우선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보기도 많이 가르쳐 봤고 약간 제가 성당에서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발 상황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근데 애들 앞에서 틀린 티 내려고도 안 하고 그냥 원래 이랬던 거야라는 뻔뻔한 마음을 좀 안에 가슴속에 담아두고 뭔가를 활동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거야라는 원래 안 열려 약간 이런 식으로 활동해서 그런. 지우가 또 얘기하지. 사실은 굉장히 경험치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당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는 건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노하우를 충분히 경험치가 말해준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우리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이런 기회, 발표의 기회, 이거 성적은 발표했다고 또 플러스 알파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회, 경험, 그런 경험들을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못하자면 우리 수업에서 그걸 충분히 하려고 기회를 뺏기지 말고 욕심껏 찾아가라고. 지우가 얘기하잖아.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분명한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보편적인 진리. 그러니까 경험 많이 하라고. 헛발질 많이 하라고. 내가 그 얘기 헛발질 많이 하면은 자신감이 따라와. 바로 그 얘기를 지우가 지금 하고. 자, 마지막으로 지우 자평 들어봐요. 저는 제가 잘한 점은 우선 저는 소통을 하려면서 해서 좀 제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못한 점은 자료 조사를 더 하고 싶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 레게에 대한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뭔가 더 논문 그런 거 있으면 번역해서 할 만도 한데 약간 그런 점은 조금 더 제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돌발 상황이 솔직히 생긴 것도 제가 뭐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런 것도 다음번에는 좀 열심히 이렇게 그렇지 않도록 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의 자평 진짜 프로페셔널하다. 정말 소통 포커스 맞춰가지고 기획했습니다. 소통이 엑셀런트했어. 그리고 그건 역시도 지우의 강점이었어. 아이들 좋아하고 또 아이들 경험도 많고 강점을 살려가지고 자신 있었습니다. 좋았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조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내가 워낙 관심이 많은 거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번역해서라도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 좋은 아쉬움 좀 맞는 것 같으네. 그리고 맞았어요. 돌발 상황 역시도 제가 좀 더 꼼꼼히 챙겼더라면은 mp3를 준비해가지고 시연해보고 되는지 아닌지 확인했더라면 이런 일은 안 생길 줄 있었던 그런 돌발 상황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더 꼼꼼했어야 되는 피드백을 스스로에게 해봅니다라고 프로페셔널한 자평이 맞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환이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4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지환이한테 너무 제한된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토론 못할 것 같으니까 지환이는 다음 시간에 준비 철저히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지환이, 시은이, 승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마워. 오늘은 정말 그 어느 날보다도 더 즐겁게 수업을 한 것 같고 더 즐겁게 수업한 것은 즐겁게 수고했던 우리 강사님들, 선수들이 있으니까 강사들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 선수들도 정말로 궁금한 얘기들, 정말 궁금한 얘기들도 묻고 진심 어린 피드백 하면서 오늘은 그 어떤 수업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집단지성으로 함께 공부하는 작은 성공을 함께 경험한 것 같다. 이렇게 수업하면 정말 재밌고 이런 수업이 정말 내가 공부해야 되는 그런 수업의 방향성이 맞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위너고 우리 모두가 작은 성공을 경험했다는 생각에 내가 너무 행복하고 날씨는 미세먼지 꿀꿀해가지고 다시 이제 막 보니까 그냥 하늘은 다시 이제 그냥 꿀꿀해지는데 우리 수업은 사실은 중간고사 다음이어가지고 더 축 처지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준 우리 선수들 모두가 너무 훌륭하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요 분위기로 계속 15주 끝까지 정말로 많은 실험하고 많은 거 얻고 체험하고 헤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각자의 몫에 노력을 해보자고요. 고마워요.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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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